적군은 2차 침공 후 잠잠했고 그는 한동안 달콤한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다. 두 번의 침공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38선 너머 맞은편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치열한 내부 권력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켄타우로스와 에키드나를 탄생시킨 과학자들 대다수가 참수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같은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연민의 정을 살짝 느끼긴 했으나 군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개떡같은 운명이라며 그는 스스로 위로했다. 만약 전쟁에서 졌다면 죽음의 대상자는 바로 그가 될 처지였다. 잠정적인 평화가 깨진 것은 여우들이 때를 지어 38선을 넘고 있다는 최전방의 첩보를 접수하고 난 이후였다. 여우에게는 9개의 꼬리가 달려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구미호라 불렀다. 첩보에는 구미호들이 9개의 꼬리를 부채처럼 흔들어 아군을 홀린 뒤 간을 빼먹는다는 내용과 병력은 고작 1개 대대 정도라고 적혀 있었다. 그와 동료들은 적군의 과학자들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한심한 3차 침공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왜 그러냐 하면 걔가 여우를 이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아군은 지옥을 지키는 개로 유명한 케르베로스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미호보다 몇 배나 많은 군단 병력이었다. 너무 쉬운 전쟁이라 포상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 그는 케르베로스 군단을 최전방에 전진 배치 후 승전보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에게 도착한 것은 케르베로스 군단이 전멸했다는 비참한 통신문이었다. 구미호는 입으로 불을 내뿜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숨기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케르베로스가 무턱대고 달려들다가 모두 타 죽은 것이다. 유전자 조작 피험체 방어팀은 화들짝 놀라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아르고스에게 화염을 방어할 수 있는 방화복을 입혀 즉시 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두꺼운 방화복을 입은 아르고스는 움직임이 굼떠 재빠른 구미호를 잡을 수 없었다. 게다가 수면이 필요 없는 아르고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밤중에 공격을 감행했으나 구미호는 여우의 습성으로 땅속에 수십 개 굴을 파고 들어가 잠을 잤기 때문에 기습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 수 아래로 하찮게 여기던 적군에게 크게 당한 것이다. 38선 인근에서 활동하던 구미호들은 먹이가 부족해지자 전국으로 퍼져나가 군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사냥해 간을 빼먹기 시작했다. 엄청난 식욕에 놀란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구미호의 유전자에는 사람의 간 1000개를 먹으면 자기 DNA를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암수 배우자의 융합 없이 무성 생식으로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하는 생명의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구미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감행했고 그에 비례해 아군과 국민의 손실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모두가 넋놓고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부에서는 남북의 합의를 깨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반격을 시도했지만 한 번에 30마리 이상의 새끼를 출산하는 구미호의 확산을 저지할 수 없었다. 유전자 조작 피험체 방어팀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막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구미호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침내 전국은 구미호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깊숙한 지하 방공호 속으로 몸을 숨긴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상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간을 뺏기고 죽고 말았다. 그가 사랑하는 조국이 몰락한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와 동료들은 지루한 논쟁을 거친 후 축축한 방공호를 벗어나 지상에서 살 길을 찾기로 합의했다. 전기 공급 중단과 식량 부족으로 방공호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이미 무전기는 외부로부터 한 달 이상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극도로 경계를 하며 지상의 자리를 잡은 그와 동료들을 맞이한 것은 기묘한 정적이었다. 지상은 아비규환 상태일 것이라는 예상과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아마존 피라냐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며 구미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올 것이라는 악몽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상에는 주인 잃은 굶주린 개들만 335짝을 이루어 돌아다녔고 그와 동료들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총을 소지했다. 지하 방공호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수색하던 그와 동료들이 외부인을 만난 것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아군 공군 복장의 67명이 텅 빈 도시의 슈퍼마켓 식품 코너를 뒤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공중정찰기 정예 요원들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대량 번식에 따른 개체의 증가와 무궁무진한 식욕으로 먹이가 점차 줄어든 구미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 땅으로 38선을 넘어 이동했다고 요원들이 말해주었다. 18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사용해 이 일을 확인한 요원들은 연료와 식량 보급을 위해 잠시 착륙한 것이라고 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요원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매사에 여유 있고 느긋하게 행동했으며 심지어 총을 소지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공중정찰기는 감청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적군의 군사 통신을 감청할 수 있었는데 요원들의 조국이 해를 입은 것처럼 현재 적군도 자신들 손으로 창조했으나 통제에 실패한 구미호에게 똑같이 학살당하는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먹잇감이 풍부한 38선 너머 사냥터에 구미호들이 머무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곳은 안전하다는 것이 요원들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결국 한반도는 구미호의 낙원이 될 것이고 사람은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다. 식량과 연료 보급을 마친 공중정찰기 요원들과 유전자 조작 피험체 방어팀 구성원들은 영원한 우방국인 러시아로 망명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탑승문이 닫히고 활주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공중정찰기 꼬리에는 위아래 두 줄 파란과 중간에 한 줄 빨강 바탕에 붉은 별이 새겨진 인공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